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들려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5년 전 약혼녀의 배신을 목격한 남자 문재훈. 그를 끝에서 붙잡아 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약혼녀의 동생 이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재훈은 다시 한번 자신을 버렸던 여자 허민경의 남편이 되기로 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그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 2부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민경과의 계약 결혼 이후 재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급격히 달라졌다. 퇴근길에 들르던 오래된 분식집 대신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의 예약이 그의 이름으로 잡혔다. 낡은 단층집 대신 민경 회사에서 제공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가 새 신혼집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됐다. 그럼에도 재훈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이삿짐을 풀지 못했다. 새로 산 수트, 넥타이, 구두 모두 허민경의 남편이라는 역할을 위한 의상이었을 뿐이었다. 혼인신고를 마치던 날 구청 앞에서 민경이 물었다. 기분이 어때? 다시 내 남편이 된 소감. 재훈은 손에 쥔 도장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겐 시작이겠지. 근데 내겐 기한이 정해진 형벌 같아. 민경은 어깨를 으쓱했다. 형벌치고는 꽤 호화롭잖아. 집도 차도 부모님 치료도 전부 포함인데 형벌은 언제나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거야. 포기해야 하는 것?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포기해야 할 대상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죄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서운. 그 이름은 재훈의 가슴 한복판에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결혼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다. 먼저 어머니에게 말했다. 병실에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어머니는 아직 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음이 또렷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또렷이 달라졌다. 결혼? 갑자기? 누구랑?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민경이 기억나지? 예전에 약혼했던 그 사람.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애가 다시? 재훈아, 너 괜찮겠니? 엄마 걱정할 일 아니야. 회사에서 엄청 도와주고 있어. 수술비도 병원비도 다 해결됐어. 아버지 요양원도 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재훈은 그 말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 괜찮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변명에 가까웠다. 문제는 서운이었다. 그녀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할 수 있기나 할까? 재활 병실에서 서운은 조금씩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보행 보조기에 몸을 싣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을 고르는 모습. 좋아요, 이서운 씨. 오늘은 어제보다 2걸음 더 걸었어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서운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웃었다. 내일은 2걸음 더 늘릴게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훈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지금 말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딛는 모든 걸음마다 내 선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겠지.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떠났다. 서운에게 재훈의 결혼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민경이었다. 재활이 어느 정도 진전된 어느 날 오후 민경이 병실로 찾아왔다. 언니? 서운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민경은 평소 회사에서 입던 차가 아닌 단순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장도 전보다 옅었고 머리도 대충 묶은 모습이었다. 왜 이런 옷 입으니까 낯설어?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여길 웬일이야. 민경은 병실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동생을 바라봤다. 괜찮냐? 응. 걸음은 아직 어색한데? 그래도 살았잖아. 서운은 어색하게 웃었다.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 매일 와서 옆에서 얘기해주고 물리치료 끝나면 꼭 간식 사주고. 민경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래. 재훈 씨가 그랬구나. 언니 오빠한테 너무 고마워. 언니가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오빠가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거 알아. 그래도 이제 오빠 웃는 것 보면 그냥 다행이야. 서운의 말 하나하나가 민경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운아. 응? 내가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언니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민경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재훈 씨랑 다시 결혼해. 병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운의 손이 보행 보조기 손잡이 위에서 굳었다. 다시 결혼? 혼인신고도 했어. 회사에서도 공식 발표할 거야. 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류 정리했어. 언니?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야. 민경은 서류 복사본을 꺼내 서운 앞에 내려놓았다. 혼인관계 증명서. 거기에는 분명히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허민경, 문재훈. 서운의 시야가 흔들렸다. 종이 위 글자가 번져 보였다.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이니까. 지금이라서. 민경은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사고 난 날 재훈 씨 어머니도 수술 들어갔던 거 알지? 응. 대강은 들었어. 돈이 필요했어. 많은 돈이. 서운은 그제야. 재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동안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밑이 파였고 말수도 부쩍 줄어 있었던 모습. 언니가 돈을 낸 거야? 우리 집 회사 이름으로. 아버지 후원 프로젝트 명목으로. 내 치료비, 재활비, 문 어르신 수술비, 요양비까지 다. 서운의 입술이 떨렸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 민경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재훈 씨는 다시 내 남편이 되는 거. 언니가 그걸 요구한 거야? 그래. 나도 재훈 씨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너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서운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모였다. 언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민경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미워해도 되고 욕해도 돼. 근데 나도 재훈 씨도 이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어. 언니는 오빠를 사랑해? 서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오빠는? 민경은 절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고 말았다. 오빠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서운아. 민경은 동생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다. 지금 당장 누가 죽고 사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래서 언니가 대신 죄를 가져가는 거야? 죄라는 게 꼭 누군가 한 명만 지는 건 아니더라. 민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린 이미 같은 배를 탔어. 서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언니? 나 오빠 좋아하는 거. 언니 알고 있었지? 민경의 손가락이 조금 떨렸다. 모를 수가 없지. 내가 재훈 씨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눈이 반짝거렸는데. 언니도 그랬어. 옛날엔. 그래서 더 잘 보여.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은은 눈물을 훔치고 작게 웃었다. 알았어. 언니 말대로 할게. 아무것도 안 할게. 고마워, 서은아.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언니가 진짜 힘들어지면 그때는 나한테 말해줘. 내가 언니 편 들어줄 테니까. 민경은 그 말에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언니 편을 들어준다고? 응. 언니는 나보다 먼저 이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그 말은 민경이 평생 듣고 싶었던 위로였고 동시에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용서였다.
그날 밤 민경은 술을 마셨다. 재훈과 함께 사는 새 아파트의 거실 커튼 너머로 한강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서훈이한테 말했어. 민경의 말에 재훈은 손에 쥔 컵을 내려놓았다. 뭐를? 우리 결혼. 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왜 지금? 언제 말해도 상처야. 그럴 거면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낫지. 서훈이 뭐래?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어. 그게 그 애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래.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경이 잔을 기울였다. 신기하지 않아? 우린 다들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론으로 가고 있어. 행복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계약 안 했겠지? 목적이 뭐였는데? 살리는 거. 재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 서훈. 그리고 너도. 날 살린다고? 내 회사도 내 아버지도 포함이겠지. 민경은 잠시 웃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재훈 씨,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 할수록 다른 누군가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 같아. 그 다른 누군가가 서훈일까? 아니면 우리 둘일까? 글쎄, 민경은 고개를 젓고 잔을 비웠다. 아마 다겠지. 시간은 계속 흘렀다. 재훈과 민경의 결혼 소식은 언론에 공개됐다. 재훈 씨 축하해요. 대박이다. 사장님이랑 결혼이야? 회사 사람들은 겉으로나마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질투와 호기심, 탐색과 관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재훈의 등 뒤를 쫓았다. 민경의 회사에서는 그를 향한 기대와 압박이 동시에 쏟아졌다. 이제 사장님 사위시니까 더 열심히 해주셔야죠. 우리 프로젝트 재훈 팀장님이 앞장서서 좀. 재훈은 그 모든 시선을 마치 교통사고를 막아내는 방호벽처럼 그냥 맞아내고 서 있었다. 민경은 그런 그를 보며 가끔 묘한 표정을 지었다. 불편하지 않아? 뭐가? 사람들이 사장님 남편으로만 보는 거. 어차피 나도 환자 가족이면서 너의 계약 상대잖아. 정체성은 원래 여러 개야. 또 참 현실적인 소리를 한다. 민경은 웃으면서도 언젠가부터 재훈이 너무 멀리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서훈의 재활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서훈은 갑자기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오늘 혼자 걸었어.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혼자서? 보조기 없이? 응. 아직 몇 걸음밖에 못 걷지만 그래도 나 이제 진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재훈은 그 말이 기쁘면서도 아팠다. 잘했다, 서훈아. 진짜 잘했다. 오빠 덕분이지 뭐. 난 그냥 옆에서 본 것뿐인데 그게 제일 큰 거야. 누군가 옆에 있어 준다는 거. 서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행복해? 재훈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숨을 고르지 못했다. 갑자기 왜? 그냥 언니랑 결혼한 거 후회는 안 해? 후회?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후회라는 단어는 선택을 되돌릴 여지가 있을 때 쓰는 거야. 근데 난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한 게 아니야. 그래도 마음은 있잖아. 마음이 있다고? 응. 어디까지가 가족을 위해서고 어디부터가 내 감정인지 헷갈릴 때 있지 않아?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서훈아. 응. 너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야? 질문을 돌려주는 대신 그는 정면으로 물어봤다. 서훈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어도 된다고 믿게 해준 사람. 그게 다야? 그거면 충분하지. 서훈의 웃음 뒤로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오빠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번에는 재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버릴 수 있다는 걸
지나온 세월이 너무 잘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하면 안 되는 질문이야, 서훈아. 알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어. 통화가 끝난 뒤 재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제3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계약서에 자신이 적어 넣었던 그 문장이 이제는 아이러니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 그 결혼 뒤에 숨은 각자의 진심,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서훈이 정말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3부에서는 민경 회사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재훈과 민경의 계약 결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서훈이 우연히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라디오 DJ 정혜원이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들어드리겠습니다.